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젊었을 땐 잘생긴 남자가 좋았고 나이 들수록 착한 남자가 좋았는데 이젠 돈 안 뜯어가는 남자만 만나고 싶다. 이 말 무려 82살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듣고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무섭고 씁쓸한 진심이 담겨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의 이성관계 문제를 상담해온 20년 경력의 김연애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여성 유형 6가지를 짚어드립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오해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남성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여자들입니다. 관계의 초입에서 어떤 신호를 조심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 쉬운 패턴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만나자마자 돈 요구하는 여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53살 이혼 후 혼자 살아오던 그는 오랜만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설렘을 느꼈죠. 소개팅에서 만난 그녀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오빠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급하게 5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처음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 또 그 다음엔 월세가 밀렸다고 1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2달 사이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 남성은 말합니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냥 지갑이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돈을 요구하는 여자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관계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감정을 앞세워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마음이 열리자마자 지갑을 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경제적 요청이 너무 빠르거나 반복되거나 말이 바뀌는 경우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마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이 감정이 아닌 경제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알게 된 여성이 이런 말을 꺼낸 적은 없으신가요? 힘들다, 급하다, 미안한데 이런 말로 시작하는 부탁은 감정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더 큰 부탁이 따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외로움이라는 틈을 타고 다가오기 쉽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지갑을 향한 손짓이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키고 위로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2. 명품 없인 못 사는 여자. 예쁜 옷, 좋은 가방, 고급스러운 분위기. 한 여성과의 첫 만남에서 남성은 이런 점에 끌렸습니다. 그는 50여 살 혼자 살며 넉넉하진 않지만 꾸준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명품 백을 들고 다녔고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만 선호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취향이라 여겼죠.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한 번에 20만 원, 생일 선물은 명품 지갑. 명절에는 샤넬 향수와 루이비통 가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점점 부담을 느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줘? 내가 아까워. 결국 그는 카드값에 허덕였고 신용등급도 떨어졌습니다. 명품에 집착하는 여자의 심리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가격표로 증명받으려는 욕망이 깔려있죠. 문제는 그 대가를 상대가 지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명품은 그녀가 들고 다니지만 그 비용은 남자의 삶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를 소비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명품을 사줄 수 있는 남자만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조차 꺼려하죠. 실제로 한 중년 남성은 데이트 중 이건 버버리도 아니네 라는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남자 보는 눈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인격이 아니라 지갑 두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브랜드를 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명품인지 마음인지 잘 구분해 보세요. 외로움을 채우려다 오히려 통장이 텅텅 비게 되는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명품보다 소중한 건 나 자신의 존엄과 삶의 여유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3. 남자 등급 매기는 여자. 중년 남성들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 인생의 무게, 가족을 책임져온 시간.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단 몇 마디로 무너뜨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 등급 매기는 여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49살 미모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그녀. 한 중년 남성과 만났을 때 그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 예전에 만났던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 2채 있었는데 오빠는 어디에 사세요? 또 다른 날엔 이랬습니다. 제 친구 남편은 벤츠 타요. 오빠는 어떤 차 타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남성은 작아졌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무리한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 명품 선물, 외제차 리스까지.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요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자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봅니다. 인격보다 직업, 마음보다 연봉, 성격보다 소유 자산이 먼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칭찬과 관심으로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교와 평가가 시작되죠.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런 것도 해준다. 오빠는 아직 그 나이에 집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자의 자존심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여성의 말투는 대부분 나도 좋은 남자 만날 자격이 있다는 주장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녀가 원하는 좋은 남자의 기준이 철저히 외형적이라는 데 있죠. 결국 그녀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건 남자 그 자체가 아니라 남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수준입니다. 사랑은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고 선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자신을 누군가의 등급표에 올려놓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1등급, 3등급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일 뿐입니다. 이성의 눈에 나를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에 스스로를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4. 지갑으로만 보는 여자.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는다면 어떨까요? 당신 카드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처음엔 농담처럼 들려도 반복되면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남자가 아닌 지갑으로만 바라보는 여자의 본심 말이죠. 서울에 사는 57세 남성은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에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녀는 애교도 많고 매일 안부도 묻고 외로웠던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지갑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늘 비싼 곳, 데이트는 호텔 뷔페, 선물은 귀금속. 그녀는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고 오빠가 더 잘 버니까 괜찮잖아라는 말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지불자가 되어갔습니다. 생일, 기념일, 아무 날도 아닌 날에도 선물을 요구했고 당연한 듯 받아갔습니다. 그런 날이 쌓여갈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녀가 말한 결정적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나 오빠랑 있으면 너무 편해. 카드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라 함께함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어떤 여자가 편하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해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연애가 아닌 소비입니다. 지갑으로만 보는 여자는 남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보다 얼마나 돈을 쓰는지가 중요하죠. 심지어 사랑의 척도마저 지출 규모로 판단합니다. 오빠가 나 진짜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 말은 곧 지갑을 열지 않으면 사랑도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한 번쯤 그 관계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사랑은 함께 쓰는 시간이지 돈이 아닙니다. 지갑이 열릴 때마다 마음도 비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봐야 할 자리에 돈을 놓고 있는 그녀. 과연 그 눈엔 진짜 당신이 보이고 있을까요? 외제차 아니면 거르는 여자. 어느 날 소개팅 자리에 나간 한 남성은 한마디 말에 머리가 띵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오빠는 외제차 타세요? 그 말이 대화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니요. 국산차 타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미소만 짓고는 그날 저녁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식사 후 그녀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여자는 차가 곧 남자의 등급표라고 생각합니다. BMW냐 벤츠냐 포르쉐냐에 따라 관심을 다르게 보이죠. 국산차를 탄다고 말하면 이미 대화에서 탈락입니다. 차를 이동수단이 아닌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그 시선은 남자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만을 바라보는 가장 표면적인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이 남성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외제차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 느끼고 괜히 부끄러워지며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차를 바꿔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를 바꾼다고 해도 그녀는 계속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은 외제차를 리스하면서까지 그녀에게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른 사람과 연락을 시작했고 나는 좀 더 성공한 사람이 필요해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결국 남은 건 할부금뿐이었습니다. 외제차에 집착하는 여자는 사실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차가 상징하는 남자의 능력, 재력, 과시를 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만든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외제차를 요구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종에 대해 대놓고 평가받은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보통의 차, 평범한 삶, 조용한 마음. 그게 진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외제차 가격표 하나로 판단하는 사람은 애초에 함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6. 젊은 팔아 거래하는 여자. 요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유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젊음을 무기로 삼아 접근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나이 차이를 거리낌 없이 넘나들며 마치 사랑에 빠진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죠. 경기도에 사는 61세 남성은 30살이나 어린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관심 정도였는데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빠르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나이 많은데 멋지고 존경스럽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이었죠. 하지만 곧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오빠 이번에 휴대폰 바꾸고 싶은데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요즘 아르바이트도 없고 너무 힘들어. 오빠가 밥도 좀 사주고 챙겨주면 안 돼요? 그는 점점 그녀를 위해 돈을 쓰게 되었고 만날수록 지갑은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단지 젊음이라는 상품을 내세워 관계를 거래화한 겁니다. 외모와 나이로 중년 남성의 외로움과 환상을 자극하고 감정이 생길 무렵엔 경제적 요구로 이어지죠. 마치 젊은 여자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듯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속될수록 남성은 자신의 연령과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그건 사실 돈으로 만든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세대가 달라도 가능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교감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젊음을 우러러보며 자기를 낮추는 관계는 결국 소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그 젊음을 무기로 남자의 경제력을 뽑아내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젊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녀의 다정한 말 속에서 숨은 요구를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중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하고 서로를 채워야 합니다. 젊음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사람을 만나야 진짜 행복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중년의 사랑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유형의 여성들은 외로움에 흔들리기 쉬운 남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감정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외모나 조건으로 남자를 평가하며 때로는 젊음을 내세워 남성의 지갑을 노리기도 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계신가요? 마음이 아닌 물질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대화, 이유 없는 지출이 늘어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이 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멈추는 용기, 그 용기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